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진 L&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삼성그룹과 아주 삼성전자 쪽에 관련된 이 제조사들과는 아주 끈끈한 이 인연을 몇십 년 동안 이어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협력업체로 유명한 업체죠. 이경재 회장에서 지금 아들 임영종 대표 쪽으로 경영권이 승계됐는데요. 이 회사 규모도 있고 나름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삼성 계열사들과는 꾸준히 하청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업체의 예전 아버지 때 이경재 대표 때 주력 사업은 디스플레이 부품 쪽,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그러죠. 이쪽이 주요한 이런 주력 사업이었지만 이게 LCD에서 OLED로 전환되면서 이 LCD 쪽에 사용되는 백라이트 유닛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LCD 자체를 삼성전자도 아예 중국 업체 쪽으로 넘겨버리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형식으로 완전히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LCD 쪽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도 삼진 L&D도 이 디스플레이 쪽 사업으로는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세대 사업으로 2차전지 부품 쪽을 키우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원통형 전지의 뚜껑, 가스켓인데 이쪽에 거의 삼성 SDI 물량의 70% 정도를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용 각형 전지 이것도 이쪽에서 만들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거기에 모듈 케이스, 이 케이스도 여기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삼성 SDI가 이 ESS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크진 못했는데 이쪽이 커질 경우에는 삼진 L&D가 충분히 디스플레이 쪽에 사라진 매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키울 수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쪽이 점점 쪼그라드니까 LED 조명도 했는데 이 LED 조명도 실제로 수익은 안 되고 계속 그냥 명맥만 공장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정도였고, 그 외에는 금형 제품이 이 회사의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형 기술을 갖고 다른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다음에 2차전지 쪽, 뚜껑인 가스켓 쪽, 이런 쪽이 전체 매출액의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쪽이 이 회사의 삼진 L&D의 주력 사업으로 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피니셔라고 복사기 피니셔, 복사기 OA 쪽에 들어가는 이쪽이 매출액의 39% 정도를 발생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SDI 쪽의 원통형 2차전지 뚜껑 가스켓은 전체 물량의 70% 정도를 독과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삼진 L&D에게는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테슬라 향을 받았을 때 4680 좀 대형인데 4680형 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수주해서 그걸 양산하게 되면 그러면 그 물량의 대부분을 또 이 삼진 L&D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실적 외형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케이스 쪽 이쪽도 이 대량으로 삼성 SDI가 해외에서 수주를 하면 실적이 동반해서 늘어나는 구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 SDI가 현대차와 기아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이쪽도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 527억에서 564억으로 실적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죠. 이 적자 폭도 이 매출 외형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재 회장에서 임영종 대표로 경영권이 완전히 증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대주 지분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종 대표가 주식을 더 추가적으로 장내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주식을 수익이 나는 것만큼 해서 주식을 사서 소각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주주 환원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은 흑자로 돌려놓고 나서 이제 생각할 것이지만, 하지만 경영권이 승계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빅베스라고 해서 회계적으로 과거 부실을, 즉 아버지 때 하던 사업에서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다 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중국에 갖고 있는 SMLCD라는 이 투자법인이죠. 이 법인에 대한 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272억에 계약을 했지만 그 이후에 계약된 건 240억대로 이제 줄긴 했죠. 이거를 뭐 환차손이라고 뭐 변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기보다는 인수자 쪽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양도 예정일이 5월 31일 날 하기였는데 이게 한 달여 늦어져서 6월 말에 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사이에서 이제 협의가 좀 늦어지면서 이 정정 공시를 3번이나 했습니다. 양도 예정 일자를 이제 3번이나 변경을 한 거죠. 중간에 또 양도 금액도 변경하고,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경영이 좀 불확실하고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든 거고, 경영권 승계했을 때 그 아들이 제대로 경영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좀 노련한 경영하는 곳은 이런 공시를 하더라도 상대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를 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 일자와 계약 금액이라는 가장 중요한 계약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몇 번씩 수정하는 것은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것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투자자들에게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달 이후로 넘어와서 이제 6월 28일 날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정정 공시가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계약이 완성이 됐다는 걸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삼진 L&D의 주거래처인 삼성 SDI가 이 차세대 원통형 4680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 테슬라나 BMW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량으로 납품하기 위한 샘플을 제출하고 그쪽에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소문이 이제 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680형 원통형 배터리는 내년에 양산을 탈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진 L&D에게는 굉장히 큰 안정적인 그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다가 또 이 ESS 쪽에 이 배터리 케이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미국 넥스트라 에너지하고 거의 1조 원대의 이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걸 딸 경우에도 삼진 L&D에게는 굉장히 큰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삼진 L&D는 앞에서 확인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면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하청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진 L&D가 이 삼성 SDI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이 ESS 쪽하고 그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물량을 잡아오기만 하면 삼진 L&D는 실적이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ESS 같은 경우도 계약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아직 수주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했다가 삼진 L&D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길게 놓고 본다면 이 삼진 L&D가 거래하고 있는 삼성 SDI, 그리고 과거 아버지 때 사업에 대한 부실은 대부분 다 작년에 떨어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삼성 SDI가 물량을 대규모로 외부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발주를 삼진 L&D가 받기 때문에 이 선제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빅베스를 한 것이죠. 그 경영권 승계도 이루어지고, 최소한 이경재 회장은 아들에게 클린컴퍼니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를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투자해놨던 중국의 SMLCD라는 것을 매각을 해서 그 지분으로 과거에 자신이 그 부실을 만들었던 부실들을 대부분 다 메꿔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잘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삼진 L&D의 실적이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아들로 이어진 경영에 대한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또
실적도 아직 흑자로 돌아서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하루 종일 밀려버리는 그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삼진 L&D 측에서 시장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경영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IR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계약 공시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주로 이제 머니게임하거나 작전 세력 때 많이 쓰는 건데, 뭐 되지도 않는 뭐 수소나 이런 쪽에 뭐 돈을 투자해서 신규 사업을 뭐 인수한다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잘 해왔던 사업에서도 수익을 못 내면서 되지도 않는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또 신규로 벌이는 불확실성을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삼진 L&D가 거래하고 있는 삼성 SDI 쪽 사업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어 놓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게 훨씬 더 회사에다 또 회사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신뢰, 또 그 신뢰가 모여야만 주가를 오랫동안 우상향해서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